오늘은 대왕 세종의 아픈 손가락, 4명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4대 세종대왕은 모두 다 해서 18명의 왕자를 두었다. 소원왕후 심시와의 사이에서 척자 8명의 대군을 두었으며 후궁에서는 서자 10명을 더 두었다. 세종은 세자 향이 14살이 되던 해 세자보다 4살 위인 휘빈 김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했다. 체격이 크고 외모 또한 미남이었던 세자는 박색인 휘빈 김씨를 마음에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세자빈이 되어 입궁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당시 세자는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시녀에게 마음을 주고 늘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휘빈 김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녀에게 가 있는 세자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고 싶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서 시녀 호초에게 세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비방을 물었고 호초가 가르쳐 주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잘라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다른 여자에게 갔던 사랑을 뺏어올 수 있고 그 다른 여자는 남자에게 미움받고 거부당한다고 하오니 효동과 덕금 두 시녀의 신발을 가지고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자비는 즉시 그 두 여인의 신발을 가져다가 제 손으로 잘라내어서는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여 그 술법을 써보고자 하였으나 세자가 동궁에 통 들리지를 않으니 틈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세자빈이 호초에게 다시 물었다. 그 밖에 또 무슨 술법이 있느냐?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체액을 수건으로 닦아서 하초에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법을 압승술이라고 했는데 세자비는 호초가 알려준 비방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보았다. 세종 10년 겨울부터 다음 해 여름까지 세자빈이 압승술을 열심히 행했지만 꼬리가 너무 길어서인가 질투에서 비롯된 세자빈의 행각은 세종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란 세종은 이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잡아들여 친히 국문했다. 조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자 세종은 시녀 호초를 참수했고 휘빈 김씨는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한 뒤 출궁 조치하였다. 세자빈이 훗날 왕비가 되면 큰일 나겠다고 판단해 세종이 쫓아낸 것이다. 세자빈으로 입궁한 지 2년 만이었다. 휘빈 김씨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음험한 방법으로 갈구한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할 것이다. 휘빈 김씨가 폐위된 데에는 아무래도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세종은 심사숙고 끝에 명문가 중에서 미모를 겸비한 교수를 세자빈으로 고를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맞이한 두 번째 세자빈은 세자와 동갑인 순빈 봉씨였다. 하지만 그 무렵 세자의 마음은 후궁인 권씨와 홍씨에게 옮겨가 있었다. 그러니 순빈 봉씨는 시집온 그날부터 독수공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세자를 바라보는 세종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런 마음이 세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휘빈을 패하고 다시 봉씨를 간택했는데 서로 금실이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내가 중전과 함께 늘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 후에는 세자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은 침실의 일까지야. 비록 부모일지라도 어찌 자식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봉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태기가 있다. 하여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다. 혹시 놀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중궁전으로 옮겨서 조용히 거처한 지가 1달 남짓했는데 봉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낙태하였다. 고하면서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 고하였다. 늙은 궁궐 여종에게 가서 이를 보게 했으나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세자빈이 말한 임신했다. 는 말은 거짓이었다. 세종의 근심은 깊어만 갔다. 법대로 하자면 폐위하여 출궁시켜도 모자랄 만한 대죄임이 틀림없지만 휘빈 김씨를 쫓아낸 지 얼마 안 되는 마당에 또다시 폐위를 논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사고는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다. 순빈 봉씨가 급기야 여종 소쌍과 동성연애에 빠지게 된 것이다. 봉씨는 잠시라도 소쌍이 자리를 비우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순빈 봉씨의 폐륜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시녀 소쌍과 가까이 하는 시녀라면 모조리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시녀를 보기라도 하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고 때로는 죽을 만큼 때리기도 했다. 세종이 소쌍을 불러 조사할 때 그녀가 진술한 말을 세종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게 동침을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세자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반쯤 벗고 들어갔더니 세자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나체로 눕게 하고는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그러고는 남녀가 교합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순빈 봉씨는 질투심뿐만 아니라 사치도 매우 심했고 대낮인데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 소쌍이 권승희의 사비 단지와 서로 좋아하여 혹시 함께 자기도 하였는데 봉씨가 사비 석가희를 시켜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게 하여 소쌍이 단지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은 봉씨의 투기심, 음주 행위에 사치심을 더하여 왕세자빈으로서의 부덕함을 2차례에 걸쳐 실록에서 언급했다. 그러고 난 뒤에야 마지못하여 폐출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종묘에 고하고 봉씨를 잘 타이른 다음 폐출하여 서인으로 삼아 사제로 돌려보냈다. 패빈 봉씨가 친정집에 이르자 그 아비복녀가 딸을 목 졸라 죽이고 딸의 시신을 단정히 수습한 후 자결하였다. 세종 18년 10월의 일이다. 세종은 두 세자빈을 폐하고 난 다음 세 번째 세자빈을 고르는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질투심이 많았던 휘빈 김씨,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순빈 봉씨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심성이 바른 세자빈을 고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세종이 한양과 지방에서 여러 교수를 골라 살펴보았지만 마음에 흡족한 교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후궁이었다. 이렇게 하여 호조참의 권전의 딸인 권양원과 사원지평 홍심의 딸인 홍승희가 세자빈 후보로 올랐다. 세자는 권양원보다 홍승희 쪽에 마음을 더 두고 있었지만 세종의 선택은 권양원이었다. 세종의 생각에 권양원은 세자와의 사이에 이미 딸을 한 번 낳았다. 그러니 어찌 아들인들 못 낳겠는가? 세자향이 순빈 봉씨와 이혼한 지 5년 만에 새로 맞이한 세자빈은 바로 권양원이었다. 세자빈 권씨는 어려서 세자궁의 궁녀로 들어가 14살의 승희가 되고 마침내 왕세자 향의 후궁이 되었다. 권씨가 세자빈 자리에 오른 지 4년이 지나 24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 세자빈은 세종이 그렇게 바라던 원손을 낳았다. 세종은 그날의 기쁨을 실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세자 연령이 이미 30이 거의 되도록 아직도 후사를 얻지 못하여 내가 근심하였는데 이제야 적소를 낳았다. 이것은 신과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할 바이요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할 일이다. 세종은 만조백관을 모아놓은 대전에서 살인, 강도 등 중죄인을 제외한 모든 죄인을 풀어주라는 대사면령을 내렸다. 조정의 기쁨은 채 하루도 가지 않았다.
산후 후유증으로 세자빈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세자와 세종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세자빈은 왕손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내를 3번이나 잃게 된 세자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자향, 즉 후대의 문종은 이후 건강상의 문제와 아버지 세종의 상이 겹치면서 다시 아내를 얻지 못했다. 문종은 역대 조선 국왕 중 재위 기간 내내 아내가 없었던 유일한 임금이다. 세종은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애민 정치를 실천한 성군이지만 며느리와 가정사만큼은 죽는 순간까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달리 코가 큰 이명대군 이군은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4살이 되던 해 그는 개국 공신의 후손인 남지의 딸과 혼인하였다. 부인 남씨는 12살이 지났는데도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고 눈빛이 바르지 못한 데다가 혀가 심이 짧아 말이 어눌하면서 때로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이명대군은 그녀와 이혼했다. 남씨는 세종이 쫓아낸 3번째 며느리이다. 남씨를 내보내고 세종은 중전과 함께 처녀 11명을 궁중으로 불러 이명대군의 배필을 골랐다. 이명대군의 배필로는 의정부 우찬성 최사강의 손녀이자 요절한 최승령의 딸이 간택되었다. 최 씨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명대군은 악공의 딸인 기생 금강매와 사랑에 빠졌다. 이때가 그의 나이 19살이었다. 또 내자시의 여종 막비와 사통하였으며 중궁 시녀 금질지와도 사통하였다. 이명대군의 문란한 여성 관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상의원에서 일하는 노비 가야지에게 마음을 뺏겨 아이까지 갖게 했다. 세종으로서는 아들의 문란한 여성 관계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불나비처럼 아들의 곁에 머무는 여인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첩으로 들인 기생 금강매는 고향 공주로 내려보내고 막비와 금질지는 다시 노역장의 종으로 보냈다. 가야지에게는 남해로 유배를 보내는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렸다. 남해 금산에 가면 조화바위가 있다. 상사암 가장자리에 위치한 조그마한 바위가 바로 조화바위이다. 이 조화바위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온다.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이 사랑했던 여인 가야지에 대한 전설이다. 가야지는 이곳 남해 금산에다 초옥을 짓고 이명대군을 그리며 매일 상사바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렸다. 평생 동안 사무치게 이명대군을 그리워하다가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명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결하였다고 한다. 영흥대군은 세종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막내인 만큼 세종이 그를 각별히 사랑했다. 당시 다른 왕자들은 법도에 따라 아버지인 세종을 부를 때 진상이라 불러야 했는데 세종은 영흥대군만큼은 15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 그만큼 영흥대군에게는 임금이기 이전에 아버지로 불리고 싶었던 것 같다. 세종이 병들어 정사를 돌보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했을 때 그는 주로 영흥대군의 사저인 동별궁에 머물렀다. 결국 세종은 동별궁에서 승하하였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숨을 거둔 셈이니 행복한 죽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흥대군은 12살의 나이에 동갑내기인 여산 송씨에게 장가들었다. 송씨는 혼인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오라버니 송현수의 집에서 얹혀 살았다. 기록에 의하면 송씨는 성품이 거칠고 질투심이 많았으며 인색하고 주위로부터 인심을 얻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세종은 송씨를 내보내고 해조 정씨를 새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송씨는 세종이 쫓아낸 4번째 며느리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막내 아들이 아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세종의 며느리 욕심 때문이 아닐까 추증된다. 왜냐하면 영흥대군은 여전히 송씨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 사후 영흥대군은 정씨를 내치고 친정으로 쫓겨나 있던 송씨와 재결합하였다. 수양대군은 정변을 통해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그러니까 개유정난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해조 정씨를 폐출하고 여산 송씨를 다시 영흥대군의 부인으로 불러들였다. 다시 말해서 영흥대군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혼한 첫 번째 부인과 다시 결합한 것이다.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는 만기칠남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세종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었다. 다재다능했던 세종은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듯이 아들의 혼인과 가정사조차도 자신이 돌봐야 할 국정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고 개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며느리를 4번이나 쫓아낸다. 이는 시대적 한계를 넘지 못한 성군 세종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의 인생조차 자기 손에 쥐고 흔들려는 극성스러운 부모의 모습에 가깝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